네, 김진팔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직각으로 딱 꺾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여기 러시아 군인이 깃발을 들고 서 있는데요. 이 장소가 정확합니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뚜두두두두두두두두두 여기에 이렇게 뚜두두두두두두 네, 여기 보시면은 요 조그맣까 요 장소가 여기고요. 여기 저수지가 보이죠? 여기 요 저수지 두 개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요렇게 요 라인 보이고요. 그다음에 요 라인 요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요 라인 요거 요렇게 보이고요. 그런 다음에 요거 요렇게 보이고 요거 요렇게 네, 이 장소가 맞아 보입니다. 또 러시아 깃발 같은 영상에서 하나 더 나왔거든요. 예, 여기는 네, 제가 직접 찾았는데요. 남북을 맞추면 뚜두두두두두두두 어디냐면 여기는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지역에 있는 이 마을의 이름은 크리스토포르이브카라는 곳인데 ISW 지도로 보시면은 여기입니다. 예. 가만히 있어봐. 아니 러시아 무장공비 특수부대가 여기까지 들어갔단 말이야? 헐. 아 근데 여기 표시를 왜 안 해줘? 최소한 이런 거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 네, 요즘 ISW가 일할 맛이 안 나가고 그냥 놓치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일 해줄지도 모르죠. 네, 내일은 한번 기다려 볼게요. 수미 지역에 수미 지역에 최근 24시간 변화가 없고요. 볼찬스크 변화가 없고 고피안스크 변화가 없고 리만 지역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콘스탄티노프카 주변에도 변화가 보이지 않고 포크롭스크 여기에 사실 오늘 나왔거든요. 깃발이. 네, 제가 직접 찾았는데 여기 러시아군이 깃발 흔들고 있는 거 이쪽에도 또 하나 나왔는데 깃발을 흔들고 있으면 이런 거 표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님? 응? 무장공비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님? 그리고 이쪽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도망가는 것도 나왔거든요. 네, 같은 동영상에. 네, 안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쭉 내려가서 포크롭스크 부근에 변화가 없고요.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아까 여기 점 찍힌 데 나왔었죠. 예, 표시 안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굴리아이폴리의 지역 변화가 없고 그리고 자포로제 방향 변화가 없습니다. 네, 이 열차는 우크라이나 열차인데요.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서 불이 붙었는데 뭔가 좀 뭐가 이렇게 계속 타고 있지? 까만 연기가 나고 있지? 예, 뭔가가 하여튼 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물자를 수송하던 열차가 러시아 드론 공격으로 화재에 휩싸였습니다. 네, 자포로자에 있는 이제 러시아가 자포로자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군용 어떤 시설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산업단지, 공장이겠죠. 러시아군 니콜라예프 니블론 공격 또 항구에 있는 우크라이나 항구에 있는 시설 공격했답니다. 네, 그 항구 이런 데를 자꾸 공격하니까 물 위에 띄워놓고 원격으로 조종하는 그 총 쏘는 그런 걸 만들었대요. 여기 사람 있는 게 아니고 원격으로 카메라로 총 이렇게 쏘는 거래요. 네, 드너프로페트롭스크에 러시아가 공격을 했는데 암모니아 냄새가 엄청나게 난다고 합니다. 동네 주민들이. 네, 코를 막고 지금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이분도 코를 막고 지나가고 있죠. 네, 그죠? 그리고 주유소, 우크라이나 주유소 여러 군데 이제 러시아가 뽀갠 데를 다 이렇게 찾아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뽀개졌다고 합니다. 주유소가.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드네프로페트롭스크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주유소 다 점을 찍어놨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많이 했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신기한 영상인데요. 우크라이나군 그 장갑차가 오다가 섰는데 그냥 철조망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용의 이빨. 그 뭐 대전차 참호나 이렇게 넓은 거 그런 건 없고 용의 이빨이랑 철조망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가 걸려서 못 지나가는 거예요. 이 위치는 제가 찾아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95%이 자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이나 주변 지형지물로 볼 때 이 자리에서 벌어진 일 같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크라마토르스크에서 한 7, 8km 정도 떨어진 장소입니다.
예,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 오데사에서 선박 계속 공격하고 있고요. 예, 이거 선박 공격당한 것이고요. 니콜라예프 항구 또 공격하고 있고요. 루마니아는 나흘 만에 네 번째 영공 침범 발생이라는데 러시아 드론이 온다고 F-16 띄웠는데 엄청나게 비싼 미사일로 요격해서 이거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답니다. 150만 유로를 지출했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러시아 국방부 브리핑 주요 내용. 러시아 방공 시스템은 특수 군사작전 개시 후 19만 대 이상의 우크라이나 무인 항공기를 격추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유도폭탄 5발과 고정익 무인 항공기 498대를 요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하루 동안 모든 러시아군 작전 책임 지역에서 약 1,435명의 병사를 잃었습니다. 하루에 1,400명이 죽는다고? 죽거나 다쳤겠죠? 그죠? 우크라이나 한 미녀가 클럽에서 춤추는 장면을 올렸는데 야,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니들은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이런 댓글이 마구마구 달렸다고 합니다. 서방 러시아에 대한 인지전으로 전략전환. 다스 통신 곤트라쇼프는 서방이 러시아와의 대립에서 심리 조작 전술로 전환하고 있다고. 원래 처음부터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그쪽 거 안 보기 시작한 건데 러시아는 그래도 거짓말은 최대한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언론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러시아가 거짓말을 하면 야 러시아가 거짓말했다 다 전 세계 퍼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주 극도로 조심하는데 막 대놓고 하더라고. 얘네들은 왜 언론 환경이 자기한테 유리하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러시아 출처로 바꾸기 시작한 게 일주일도 안 됐어요. 전쟁 시작하고. 클라크 교수는 휴전을 평화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필요한 휴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현재 전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현재 전선을 고정하는 휴전에 동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게 필요한 휴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원래 그런 거지 뭘 새삼스럽게. 서방은 미인스크 협정 파기와 유사한 맥락에서 앵커리지 관련 정보를 유출하고 있지만 모스크바는 이를 이미 파악했다. 메드베드추크는 서방의 집단적 통제에 있다고 여겨지는 우크라이나가 어떠한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페스코프 대변인의 주요 발언.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공중전 휴전을 논의했다는 보도는 날조에 불과하다. 아니랍니다. 그럴 리가 있나 지금? 러시아가 공중전에서 유리한데 그걸 휴전을 할 리가 있냐고요.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 측 그 전쟁 블로거인데요. 전쟁의 전환점은 없다. 러시아는 화력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선전 전문가 유리 부투소프가 밝혔다. 부투소프에 따르면 러시아는 더 많은 드론과 더욱 발전된 무인 부대 지휘 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드론하고 무인 부대 유리한데 왜 하냐고 그거를. 말도 안 되는 거지. 젤렌스키 트럼프와의 회담 앞두고 전략회담 위에 영국 방문. 트럼프 만나면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라.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거 하고 있답니다. 빨간 펜 선생님, 예? 구몬 이런 거 하는 모양이죠. 예? 블룸버그 젤렌스키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이란 문제 러시아 비난할 전망. 이란 문제에도 얘는 끼어드는 모양일세. 아마 트럼프가 도와달라고 했는 모양이죠. 이제 트럼프가 미국이 무기가 없으니까 야 젤렌스키 너네 드론으로 이란 배 좀 깔아 그랬는 모양이죠. 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우크라이나어를 말했다는 이유로 폴란드 남자 3명한테 구타를 당해갖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얼굴에 붕대 감고 그랬습니다. 네, 전쟁에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계 그 자국 어린아이들을 돈바스 아이들을 죽인 그거에 대한 영상입니다. 네,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다 그 희생자라고 합니다. 유럽연합은 주요 소비국인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요청에 따라 러시아산 단비털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단비털? 이거 사치품 아니야? 고위층 인사들 마눌님들이 입으시는 거는 제재를 또 안 하는 예외가 있어?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제재는 효과가 없으며 이유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포기하려 한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러한 논의가 그리스가 EU 제재 조치를 채택을 연기한 이후 시작되었다고 보도했다. 그리스는 주요 해운 재벌 중 한 명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제재를 연기했다. 이 단비털 밍크 코트 만드시는 회사도 예외로 해주시는데 유럽연합은 억류된 러시아산 유조선에서 석유를 의무적인 보상금 지급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승인했습니다. 러시아가 아프리카 해적시켜갖고 유럽에 그 유조선 납치할 계획이니까 얘네들도 이제 그렇게 하기만 해. 우리도 니네 거 기름 뺏는다 지금 이런 거 하는 모양이에요.
알카에다 사하라 지부 소속 군사부대가 매복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 러시아 그 군단, 아프리카 군단하고 그 현지 그 무장단체하고 교전하는 영상이에요. 예. 제가 텔레그램에 링크해드리겠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동료들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더 강력하게 공격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더 강력하게 공격해야 할까요? 라고 묻고 싶어집니다. 푸틴, 경제와 마찬가지로 전장의 일부를 잃을 가능성을 포함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중하지만 단호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여기 이제 러시아 정보 채널 이야기인데 좀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야, 그 유럽 정권이 그 전쟁 안 하는 정권으로 바뀌면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니? 굳이 그렇게 위험한 짓 할 필요 있니? 하고 쟤네들이 전쟁 준비 끝나기 전에 강력하게 선제 공격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두 파가 있대요. 네, 이게 바로 카스피해에서 공격당했다는 우크라이나에게 공격당했다는 그 이란 민간 화물선인데 보면은 영상을 조금 더 보다 보면은 그 열연 코일 있잖아요. 이거 철판 제철소에서 나온 철판 열연 코일 그거 잔뜩 싣고 가다가 공격당했어요. 이거래요. 이란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묘사할 권리가 없으며 더욱이 유엔 헌장을 터무니없이 인용하여 위협을 정당화할 권리는 더욱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테헤란 정권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직접적으로 가담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우크라이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무기를 샤헤드 말인가? 계란? 모스크바에 제공하여 그들의 범죄적인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우크라이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듯한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란과 북한이 이미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야, 북한도 참전했는데 한국도 파병해! 야, 한국도 파병해야 되겠는데 북한군이랑 우크라이나 가서 싸워야 되겠는데? 각하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당신을 공격했습니다. 이란 젤렌스키 도발에 대응해 EU 연계 에너지 목표 목록 장성. 야, 너 가만 안 있겠어. 너 우크라이나 너 유럽이 시켰지? 알았어. 유럽으로 가는 송유관 이거 한번 뽀개볼까? 이런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란은 요격 불가능한 탄도미사일로 언제든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이라크에서 테러를 자행하고 이라크? 이라크는 여기 아니야. 이란은 여기고. 근데 우크라이나가 왜 여기 가서 보병이 없구나. 미군 보병이 직접 가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쿠르드족은 또 이란이 겁나 때리잖아. 그러니까 야, 너네 우크라이나 보병 좀 여기 가갖고 특수부대 좀 해갖고 좀 해줘. 이렇게 했나? 이라크군이 또 다른 미국 드론을 격추했습니다. 요르단 무아파크 알 살티 공군기지 공격 까만 점 공격당한 거 위성 사진이라고 합니다. 미국 호르무즈 해협 추가 공습 부적절하다고 판단 악시오스 중부 사령부 사령관 브래드 쿠퍼 제독은 호르무즈 해협 지역에 대한 폭격이 효과의 한계에 도달했다며 이거 뭐야? 효과가 없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을 어렵게 베베 꼬아서 만들어서 너도 외교관이야? 너도 정치인이야? 군인이 말을 이렇게 효과의 한계에 도달했다. 그냥 효과가 없다는 거 아니야. 아무리 때려봤자 무기만 낭비하고. 폭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공습이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미국 민간 지도부의 견해를 반영합니다. 관련 결론은 이란에 대한 추가 조치 논의 중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널이라는 건 무기고 전력 약화 미국 무기고가 이렇게 돼서 몇 년 걸린답니다. 빠른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총 재고량이 만 몇 대였는데 뭐 3,000에서 4,000발 쓰고 가장 많이 소비된 미사일은 제즘 토마호크 패트리엇 SM6 SM3 신형 PRSM 머시기 이런 식으로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죠. 네가 거의 창고에 가서 세 본 건 아니잖아. 뉴욕타임즈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문제에 대해 군사적 공세 강화, 경제적 압박 강화 또는 승리 선언 후 철수라는 세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맘대로 하세요. 예? 맘대로 하시라고요. 이란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단독 보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또 새로운 후티가 공격한 그 장소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또 발생했답니다. 예멘 이쪽에 후티가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여기 또 공격했답니다. 네. 후티 대변인 야히야 대변인 예멘은 사우디아라비아 드론 공격에 예멘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한 보복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에 대한 공세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멘군 대변인 야히야 사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동부에서 얀브로의 원유 공급 및 운송과 관련된 여러 민감한 목표물과 지점들이 드론 공격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는 사우디 드론의 예멘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한 대응이었다. 이는 심각한 사태 악화입니다. 멋져. 나 이 사람 좋아해. 팬이야, 팬. 또 나왔어. 우리는 초보자가 아니며 전쟁은 우리에게 낯선 것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 긴데? 어쨌든 알라의 도움과 승리 그리고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이것을 부수고 오늘날 상황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멋집니다. 네, 이런 캐릭터 군인이 이런 캐릭터도 멋있다는 거 난 처음 알았어. 군인은 원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초보자가 아니며 전쟁은 우리에게 낯선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전쟁을 겪고 전쟁에 대해 듣고 싸워왔으며 하지만 야히야는 알라께 감사하게도 우리는 승리해왔습니다. 멋져. 이것도 멋져. 이틀 전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은 자자네 아우디 아람코 공장이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건 공격하지 않았어요. 기름 탱크 같은 것만 공격하고 그 정유 관련된 빨프 같은 거는 공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번에 더 세게 공격할 거를 남겨둔 거예요. 이런 데 기름 탱크 같은 데만 공격했다고. 미국과 이란 간 분쟁 중재자가 진행되고 있다. 뭘 중재를 할 것이 뭐가 있어. 맘대로 하세요. 우리는 우리 맘대로 할 테니까 각자 자기 양심에 따라 양심의 자유를 존중합시다. 그럼 끝나는 거지. 독일은 또 아덴만에서 수온이 너무 높아갖고 우리 디젤 그 엔진이 못 견뎌서 이제 핑계죠. 배가 군함이 뭐 바닷물 온도가 높다고 뭐 엔진이 못 견딜 정도 독일 물건이 그러면 쓰나? 핑계겠지. 린지 그레엄은 얼마나 상황 파악을 못해. 상황 파악을 못한 게 아니라 일단 전쟁을 일으키면은 자기는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니까 아무 말이나 다 거짓말이든지 뭐든지 다 하는 거지. 그걸 모르셨어요? 트럼프나 린지 그레엄이나 똑같은 스타일인데. 이라크 이슬람 저항군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제기한 사우디 석유 시설 공격이 이라크 영토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을 일축. 그랬을 수도 있지. 이라크에도 저 헤즈볼라 같은 무장단체가 있으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워싱턴으로 출발합니다. 네타냐후는 또 워싱턴 가고 트럼프한테 야, 왜 멈췄어? 계속 공격해야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야, 우리 무기 다 떨어졌어 인마. 야, 마지막 인마 먹고 죽을 건 남겨놔야 될 거 아니야 인마. 야, 어떻게 인마. 또 그런 얘기가 오가겠죠. 코소보, 우간다, 모로코 가자지구 점령 중인 코소보, 우간다, 모로코는 왜 친이스라엘인가? 가자지구에 가서 평화유지군 임내 하면서 이제 하는 건가? 포르쉐가 5천 개의 일자리를 감축하고 5천 명 자르고요. 그다음에 기본급 인상 포기하고요. 경영진은요. 내년에 리세션 확실하다고 하는 47%가 나왔답니다. 아마 통계조사, 뭐 여론조사 같은 거겠죠. 리세션이 뭐냐면 경기 침체 얘기하는 건데 뭐 공황인지 침체인지 공황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렸어요. 여도 공황이라고 말을 안 해요. 또 하나의 전설적인 기업이 위기에 처했다. 독일에서 또 플레이모빌 뭐 장난감 만드는 공장이 또 문 닫았답니다. 오늘 유튜브에서 저에게 추천한 동영상 중에 제프리 sak스 교수 붕괴 직전의 이스라엘이 붕괴 직전인데 자살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더 네타냐후보다 강경하면 강경했지 평화를 원하는 정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대착오적이고 스스로 멸망하는 길로 가고 있고 미국 여론은 이제 전 세계에도 마찬가지고 미국 여론 역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고 혐오하는 여론이 대다수라고 이분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납달리 베넷 첫 이스라엘 총리, 내가 총리로 당선되면 즉시 카타르를 적대국으로 선포하겠다. 카타르는 서방 전체에 반유대주의 무리를 보내는 광적인 반유대주의 암적인 존재다. 카타르와 카타르 지도자들의 목표는 이스라엘 국가를 말살하는 것이다. 계속 싸우려고 하잖아. 얘네들은 지금 시대착오적인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옛날 아말렉 그 가나안 일곱 족속 이 사람들은요 지금 없어요.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을 이 사람들 멸망시키라고 한 거는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참다가 이제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특이한 케이스예요. 모든 민족을 다 멸망시키라고 한 게 아니라 특별히 가나안 일곱 족속. 그다음에 아말렉이라고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했던 그 출애굽할 때 그 사람들 가나안 일곱 족속하고 아말렉.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거기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이 약할 때 후방에서 약한 사람들 쳐갖고 예? 이제 하나님 그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이 하나님 백성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로 돼 있었잖아요. 구세주가. 예, 구세주가 나올 민족을 멸망시키면 안 되니까 왜 그러면 지구를 구원할 그 구세주를 못 태어나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말렉 족속은 멸망시키는 거고 가나안 일곱 족속은 어린아이들을 우상에다가 손에다 올려놓고 불에다 태워갖고 죽였단 말이에요. 죽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네 신이지 신이 받으셨다 그래 살면 선택받은 아이다 이런 걸 갖고 있었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첫 아들을 그러면 좀 키우다가 어느 정도 나이 되면 모가지를 잘라서 죽여요. 그런 다음에 그 머리를 미라로 만들어요. 그다음에 그 혀 속에다가 밑에다가 금속으로 된 주문을 적은 금속 판때기를 넣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물어볼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물어보면 걔가 입을 벌려갖고 막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뭐냐면 드라빔이에요. 드라빔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400년간 참다가 야, 안 되겠다. 쟤네들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제 멸망시키라고. 그 사람들이 아직도 있냐고요. 벌써 2000년이 넘었는데 그 지역에. 그리고 거기는 기독교인들하고 이슬람 살고 있는데 기독교인들하고 이슬람은 이런 풍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착오적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네, 오늘도 김진팔 채널을 후원해 주신 고미님 감사드립니다.